오늘 정비법이죠. 자, 327페이지 봅니다. 327페이지. 자, 우선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자, 전체 흐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죠. 자, 정비 기본계획을 제일 먼저 수립하겠죠. 자, 정비 기본계획 안에 뭐 있습니까? 정비 예정구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 예정이란 구역이 포함되겠죠. 구역이 포함됩니다. 이 정비 예정 구역에 맞춰서 정비 계획을 짜겠죠. 그래서 정비라는 계획을 짭니다. 자, 정비 계획을 짜고요. 자, 정비 계획을 짜서 뭐다? 정비 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 구역을 이렇게 지정해요. 되겠죠? 자, 정비 구역이 지정되면 뭡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 일로 볼래요? 구성합니다. 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자, 추진위원회 구성되면 조합 설립합니다. 자, 책 보지 말고 볼래요? 책 찾아도 없습니다. 자꾸 책을 느끼는데 뭘 찾는지 난 모르겠어. 그죠? 자,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자, 조합이 자, 인가되겠죠. 조합 인가는 시장군수 인가 받습니다. 조합 인가되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업 자 시행 계획을 짭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을 짜서 이걸 인가하고 자, 인가 신청하면 고시되겠죠. 자, 인가 고시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뭘 받는다? 분양 신청을 받겠습니다. 분양 신청. 자, 분양 신청이 끝나면 관리 처분 계획을 짜겠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을 짜겠죠. 처분 계획을 짜서요. 인가를 신청하겠죠. 자, 관리 처분 계획 인가되면 고시까지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사용 수익이 정지되겠죠. 뭐가 정지된다? 사용과 수익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철거 절차로 들어갑니다. 철거 절차가 되겠죠. 철거되면 자, 공사 착공할까 말까요? 공사 착공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공사가 뭐 되겠습니까? 완료되겠습니까? 공사가 완료돼요. 자, 완료되면 자, 준공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뭘 받는다? 준공 인가를 받습니다. 되겠죠? 자, 준공 인가 되면 공사 완료되겠죠? 공사 완료에 대한 고시를 합니다. 자, 되면 다음 날이 되겠죠?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 고시하겠죠? 이전에 대한 고시가 되고, 자,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자, 지체 없이 촉탁 등기합니까? 지체 없이 자, 촉탁하여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절차를 가는 게 이제 정비법인데, 자, 여기부터 이제 순서로 가려갑니다. 흐름도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정비 기본계획 안에는 정비 예정구역이 포함되어 있다 했죠. 정비 예정구역이 미리 정해져야 이 정비 예정구역 안에 정비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짜면 정비계획을 짜서 뭡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자,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자, 시행자를 정하기 위해서 뭡니까? 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죠. 자, 추진위원회는 왜 구성하는가 하면 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죠? 그러면 조합, 요거는 자,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얘네들은 이제 완장을 차고 뭡니까? 조합을 구성하는데 얘들이 뭡니까? 5명 이상 구성되거든요. 5명 이상 구성되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받아 조합 설립하겠죠. 설립되면 얘네들은 이제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시행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조합이 이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겠죠. 짜면 짰는 것을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받으면 인가받은 것을 고시하겠죠. 자, 고시되면 자 분양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인가가 고시되니까 분양 신청 받으면 분양 신청 받은 종료 후에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 받습니다. 자, 인가 고시되면 자, 이 건물을 여기 사는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를 뭡니까? 자, 사용 수익할 수 없어야 이걸 뜯어낼 수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자,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겠죠. 건물을 다시 지어야 공사 완료가 되면 준공. 여기 인가란 말을 씁니다. 인가는 정비법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인가되면 자, 공사 완료가 됐다는 것을 자, 고시하면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이거를 촉탁하여 등기 법원에 등기하시면 된다. 이런 절차입니다. 요 순서를 받으시고 지금 정비 기본계획 서류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합니다. 그래서 자, 큰 제목이 뭡니까? 앞에 거를 제가 뗐습니다. 그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니까 너무 기니까 그냥 앞에 생략하고 그냥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그냥 적겠습니다. 자, 정비기본계획은 우리가 수립하는데요. 수립권자가 누구냐를 알아야 됩니다. 이 수립권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이 기본계획은 자, 몇 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했죠. 자, 1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수립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자, 이게 타당한지 타당성을 뭐다? 검토해야 되겠죠. 타당성을 이렇게 검토한다. 자, 그러면 정비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자, 5년마다 타당성 있나 검토를 하는데 요 수립하는데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별시장이 있었습니다. 자, 광역시장도 있어요. 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있습니까? 자, 어디까지요? 대도시시까지는 반도시. 대도시는 제가 어떤 것을 대도시라 씁니까?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라 씁니다. 자, 이 대도시 시장까지는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다? 예? 대도시 시장까지 반드시 수립하는데 일반시가 있을 수 없어요? 인구 50만 이하의 일반시가 존재할 수 있겠죠. 자, 인구 50만 이하의 일반시가 존재하면 자, 이거는 수립의 필요성이 있으면 수립을 합니다. 수립의 필요성이 있으면 수립을 합니다. 수립의 필요성이 없으면 수립하지 않습니다. 자, 일반시는 수립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수립하고 수립의 필요성이 없으면 수립할 필요 자체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수립할 때는 일반시는 누구의 승인을 받고 수립한다 했어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수립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 정비 기본 계획은 누구는 수립하지 않습니까?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왜 헷갈리는가 하면요, 정비 기본 계획은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군수입니다. 자, 근데 자, 정비 기본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뭐다? 군수인데 정부가 지정하는 것은 누굽니까? 군수는 되거든요. 자, 정비 계획을 짜서 뭡니까? 정비계획을 짜서 정비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군수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군수는 뭐는 하지 않습니까? 기본 계획은 수립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정비 구역을 지정은 군수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됩니다. 자, 이거 차이점 봐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잠깐 봅니다. 32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327페이지 봅니다. 자, 그래서 1번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있는데 생략해서 그냥 정비 기본 계획 밑줄을 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기본 계획이라고 쓰기도 한다. 줄여서 뭐다? 지문이 너무 길니까 어떻게 부른다? 기본 계획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기본 계획 밑줄 쫙 긋고요. 자, 그러면 기본 계획은 자, 첫째 줄을 봅니다. 1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까? 몇 년 단위로 수립했어요? 10년 단위로 밑줄 긋습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이 정비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이 정비 계획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방향을 마기 때문에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 제시 계획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의무적 수립권자가 있을 겁니다. 의무적,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의무적 수립권자가 뭐다? 반드시 수립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특별시장 기억합니다.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수립합니다.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하는데 시장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이 뭡니까? 여기 C가 있으면 C 어디까지는 반드시 수립했습니까? 대도시 시장까지는 반드시 수립을 하는데 일반 C가 있을 거예요. 일반 C. 일반 C 찾았습니까? 자, 대도시가 아닌 C로서, 자, 이건 일반 C입니다. 대도시가 아닌 C로서 찾았어요? C로서 밑줄 긋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C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자, 기억됐습니까? 그러면 자,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수립한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 시장까지는 반드시 수립하나. 자, 대도시가 아닌 일반시는 수립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수립합니다. 수립의 필요성이 없으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기억합니다. 그럼 시험에 나왔습니다. 일반시는 반드시 수립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자, 요거는 뭐다? 의무적 수립이 아니고 임의적 수립이다. 수립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수립하고 수립의 필요성이 없으면 수립하지 아니해야 된다. 자, 밑줄 쫙 긋고요. 나왔던 개성론입니다. 자, 개성론이니까 한번 봐둡니다. 딴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지 말고 329페이지로 갑니다. 329페이지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찾았어요? 자,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줄 것입니다.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는 누구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되겠죠? 이때 승인을 할 때 뭡니까? 자, 행정 관계행정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요것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반시가 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요것만 딱 줄 긋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한 장 넘겨봅니다. 넘겨보시면 자, 그 표가 돼 있을 거예요. 표 돼 있습니까? 박스 있죠? 그 별표 치기 바랍니다. 그림. 자, 기본 정비 기본계획, 여기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놨습니까? 요거 해놨죠? 정비 기본계획 색깔 있는 거 볼래요? 정비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은 군의 경우는 위에 볼래요? 군의 경우는 뭐 하지 않는다? 수립하지
않는다 밑줄 긋습니다. 뭐일 때는 수립하지 않습니까? 군의 경우는 수립하지 않는다고 말을 썼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정비 기본계획 밑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수립권자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까지는 수립하지만 누구는 수립하지 않았다? 군의 경우는 수립하지 않았다 했죠. 그럼 1번 보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자, 일반 시장이 수립의 필요성이 있을 때 누구에게 승인을 받았습니까? 도지사에게 승인받았다라고 돼 있을 겁니다. 되겠죠? 자, 그거 받으시고, 자, 대도시 시장은 얼마를 말합니까? 50만 이상을 대도시 시장이라 부르고, 그럼 50만 미만은 일반시란 뜻입니까? 일반시는 수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임의라고 적어놨습니까? 50만 미만은 임의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기준이 있다면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정비 기본계획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면 정비 기본계획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정비 예정구역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줄 것입니다. 정비 예정구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밑줄 긋습니다. 자, 밑줄 긋고요. 자, 기본계획이 정해질 때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정비 예정구역이 포함되어 예정구역 안에 정비계획을 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비계획은 뭐 한다? 예정구역 안에서 짜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정구역 안에서 짠다. 요것만 딱 봐주시면 됩니다. 정비계획을 짜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보겠죠? 자,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까지는 잘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했었습니까? 여기 정비 예정구역 이렇게 했어요. 정비 예정구역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이걸 포함시켜서 짜야겠죠. 그럼 여기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자, 이 정비 예정구역이 여기까지를 앞으로 정비를 구역을 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예정구역이라 씁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하기 전에 정하는 게 뭐다? 예정구역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그럼 예정구역이 정해져야 여기 1년 후에, 만약에 1년 후에 정비를 하려고 하면 1년 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겁니다. 요 지역은. 요 지역은 뭡니까? 2년 후에 정비 계획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정비계획을 세우겠죠. 만약에 이 대구광역시가 되면 이 정비계획을 한꺼번에 다 짜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먼저 뭐가 정했습니까?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어야 정비 예정구역 안에 1년 후에 정비할 계획을 짜든지 또는 2년 후에 정비계획을 짜든지. 자, 요거 짜고 나면 다음에 또 3년 후에 짤 수도 있겠네. 요 지역은 3년 후에 정비계획을 짤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짤 수도 있는 거예요. 정비계획을 짜서 뭐다? 정비구역을 정합니다. 뭘 정다? 정비구역을 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비 예정구역은 정비구역 하기 전에 짜지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 예정이란 것은 정비를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짜는 것을 예정이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 예정은 뭡니까?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이 미리 넣어놔야 돼요. 그러면 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정했다고 고시까지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저기 앞에서 보시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자, 우리 광역시는 구가 있습니다. 특별시도 구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요 지역을, 여기 동구라면 동구 지역에 뭐요? 정비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 지역이 동구라면 동구청장이, 구청장이 뭐 할 수 있다? 자, 정비구역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구청장이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한다면 광역시장이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서울 같으면 광진구청장이 요 지역이 너무 노불량 건축물이 많아요. 자, 정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뭐다? 정비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자, 지정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누구에게 신청합니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신청하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 되겠죠. 대도시는 뭡니까? 구가 없잖아. 그죠? 얘네들은 뭡니까? 직접 하면 돼요. 되겠죠? 그러면 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되겠죠? 자, 시장과 군수는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까? 얘네들은 직접 지정하면 되잖아. 뭐한다?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특별시장과 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구선 직접 지정하고, 자, 구가 있는 데는 뭡니까? 자, 구청장 등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 신청하려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정권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장군수가 다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까지도 된다? 군수까지도 정비구역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계획은 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군수가 나오지 않았지만 정비구역 지정은 군수가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라고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색깔이 있는 게 있습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는 자, 되겠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적합한 범위의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대통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뭐다? 정비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서 놨죠?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뭐다? 특별시장부터 어디까지? 군수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뭡니까? 군수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것만 군수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군수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게 지정되면요,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하고 또 뭡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뭡니까? 원래 수립해야겠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하고 고시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정고시되면 지구 단위 계획과 그죠? 구역과 지구 단위 구역 수립이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라는 의지를 할 수 있다. 뭐다? 본다. 이걸 뭐다? 본다. 의지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이 잘 나와요. 그죠? 그러면 시험에 나왔을 때, 자, 다음 중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시험 놉니다. 자, 정비계획의 내용이 엄청 많아요. 정비계획의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시험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답으로 뜹니다. 자, 여기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결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실행계획이 됩니다. 여기부터 실행계획이 되니까 무슨 계획? 실행계획이 됩니다. 공사를 실행하는 계획이 되니까, 자, 이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정입니까? 시행자가 탄생되는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이전에는 시행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누군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자, 시행자는 뭡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 시행자를 정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행자가 정해져야 뭡니까? 나중에 그죠? 사업시행 계획을 짜겠죠. 그죠? 그럼 사업시행 계획을 짜는데, 자, 그러면 이 정비구역이 지정곳이 되면 지구 단위계획구역과 지구 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원래는 지구 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가 해야 되는데, 구역도 지정된 것으로 보고 지구 단위계획 수립회가 결정고시된 것으로 이것까지 다 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의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심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된대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한 장 넘깁니다. 많이 적어놨거든요. 이런 거 다 여러분 암기하기 희망합니다. 이런 거 다 넘기세요. 그래서 334페이지면 정비계획의 내용이라고 쓸 겁니다. 이 정비계획의 내용이 1번부터 12번까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정비계획의 내용이 1번부터 12번까지 이거를 다 암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중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놓으면 뭐가 답으로 놓을 수 있습니까? 지구 단위계획구역 또는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수립과 결정고시 이기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계획에 대한 내용들은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포함할 필요 없잖아. 이건 어디 있습니까? 실행계획의 내용이 되므로 정비구역 지정되면 이거 결정고시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뭐다? 지구 단위계획구역 또는 지구 단위계획 결정고시에 대한 사항들은 정비계획의 내용이 없다는 것을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넘어갑니다. 자, 딴 건 안 보셔도 되니까 과감하게 넘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비사업은 우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처음에 뭐 있습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어 없어요? 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뭐예요? 활동내 사업이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있는 게 뭐다? 재개발 사업이 있었죠? 재개발 사업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세 번째 재건축 사업입니다.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정비 사업은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눕니다. 정비 사업은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주는데, 그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땅도 밀고 하는데, 그죠? 자, 도로도 만들고 땅도 밀고 다 합니다. 근데 여기 재건축 사업일 경우, 자, 이거는 건물만 새로 짓는 겁니까? 뭐만 새로 짓는다? 건물만 새로 짓잖아. 그죠? 그러면 땅은 조성할 필요가 없죠. 이미 땅은 조성이 됐으니까 건물만 새로 짓기 때문에 건물이 뭡니까? 너무 노화 불량되니까 안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건물이 진짜 노후 불량화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뭐다? 안전이란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은 어디만 오는 용어입니까?
재건축 사업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죠? 그러면 안전진단이 재건축 사업에만 안전진단이 나옵니다. 근데 주관경계수사과 재개발 사업의 안전진단이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된다는 거. 그러면 이 건물이 너무 오래됐어요. 건물이. 그죠? 건물을 안전진단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두 가지 봅니다. 첫 번째가 두 가지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경우, 뭐한 경우? 도래한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어요. 안전진단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전진단 해야겠죠? 그렇잖아. 자, 그럼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안전진단하기 위해서 도래한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도래 시기가 됐습니다. 안전진단 도래 시기가 도래한 경우라든지. 두 번째입니다. 자, 10분의 1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 토지 소유자는 10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요청하는 경우 있습니다. 요청하는 경우.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진단은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정비사업의 종류가 주관경계선사업과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만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 자, 무너질 수가 있으면 다시 건물을 뜯고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노불량해도 뭐다? 다시 이 건물을 뜯고 새로 지을 필요겠죠. 그럼 노불량한 건물이라든지 쓰러지기 일보 직전 이런 건물들은 안전에 문제가 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이 정비계획에서 뭡니까? 자, 안전진단 수립시기가 도래한 경우 있죠. 도래한 경우도 있고, 자, 도래하기 전이라도 뭡니까? 토지 소유자 등이 얼마? 10분의 1을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요건을 좀 봐둬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만 밑줄 긋습니다. 안전진단. 자, 안전진단 1번 한번 봅니다. 1번 있습니다. 안전진단 사유라고 있을 거예요. 입안건자. 요 입안건자가 누굽니까? 애들이 입안건자랐습니다. 애들이 있었죠? 입안건자. 그죠? 입안건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 입안을 위하여, 재건축만 들어옵니다. 입안을 위하여 정비 정구입을 정비 줄 것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뭐 할 때? 정비계획 요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요 안전진단을 하겠다 이 뜻입니까? 자,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만 때? 도래한 때 요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 이 뜻입니다. 요거 하고요. 두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경우 요청하는 경우 있습니다. 요청하는 경우 되겠죠? 자,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2번 마지막에 봅니다. 요청하는 경우 있는데 기억 안 봅니다. 기억에 색깔 있는 거 한번 볼래요? 토지 소유자 10분의 1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여기는 다음 페이지도 안 볼래요? 니은도 안 볼래요?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시청을 요청하는 경우. 세 번째도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요청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것만 밑줄 긋습니다. 여기는 글자가 다 뭐 들어왔습니까?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 건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이 있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도 있고요. 뭡니까? 소유자 등이 뭡니까?
10분의 1을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는 뭐를 한다? 안전 진단을 실시하면 되겠네. 앞에 있으니까 적을 필요 없겠다. 그죠? 자, 안전 진단을 이렇게 실시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요건 이걸 기억해 둡니다. 그럼 안전 진단은 어디만 하는 사업입니까? 재건축 사업에만 한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안전진단 대상들이 있는데 안전진단 하지 아니 제외되는 거 있습니까? 2번에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제외해 줄 것입니다. 제외. 자, 색깔에 있는 거 보면 안전진단 대상에 제외되는 것. 자, 요런 요건을 만족했을 때는 뭡니까?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바로 재건축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읽어봐 두셔야 됩니다. 읽기라고 적기 바랍니다. 앞에 거는 두 가지 요건은 암기까지 하시면 좋겠고 되겠죠? 자, 천재지변으로 천재지변 지진 같은 게 일어났어요. 그럼 천재지변 맞겠죠? 그죠? 붕괴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들이 붕괴되어 신속히 다시 지을 필요성이 있으려면 안전진단 하지 말고 바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한 경우 있죠. 우리가 구조안전상 사용금지 된다 이 말은 어떤 것들이 많은가 하면 자, 건물들이 집안이 침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건물이 어떻게 되죠? 자, 크랙이 발생가 쭉 이렇게 벌어져요. 자, 그러면 이게 크랙이 발생해서 계속 1cm 정도 크랙이 발생했는데 또 한 달 전에 1.5cm, 2cm, 3cm, 4cm 계속 이거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거는 지금 계속 뭐다? 진행형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람들과 살면 무너지면 골치 아프잖아. 그죠? 이럴 때는 뭡니까? 어쩔 수 없이 덮고 실어줘야 됩니다. 구전성 사용금지 되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없잖아. 그죠? 이럴 때는 이방근자가 사용금지했는 경우 있습니다. 인정하는 경우. 되겠죠? 세 번째. 자, 이 지역을 우리가 재건축한다든지 할 경우에 잔여 건물이 있습니다. 잔여 건물이 포함되는 거 있죠? 포함되어야 되는 경우. 자, 잔여 건물이 포함되는 경우 있죠? 그러면 만약에 90%가 어떻겠어요? 노후불량 건물이에요. 10%는 좀 괜찮아요. 그러면 90% 노후불량 건물인데 10%는 좀 괜찮은 건물이 몇 개 끼어져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10%가 빼고 재건축해야 돼요. 자, 여기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10동이 있는데 9동 노후불량 건물인데 한 동이 괜찮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한 동 빼고 나머지 9동만 재건축할까요? 다 해야 될까요? 다 해야 되겠지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 봅니다. 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있습니다. 되겠죠? 진입도로 닦으려니까 뭐다? 어쩔 수 없이 그 건물이 있으면 그거 뜯어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면 안전등급이 D와 E등급입니다. D등급이 미흡이 되고 E등급이 불량한 건물로 되어 있죠. D등급과 E등급까지 되면 뭐다? 이때는 안전진단 하지 아니하고 바로 재건축할 수 있다. 이건 읽어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봐 두시고 딴 거는 보지 마세요. 지금 처음부터 너무 많이 보면 머리 아프거든요. 자, 쭉 넘깁니다. 자, 넘기고 340페이지로 갑니다. 자, 301번에 보시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여기 볼래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뭐가 지정됐습니까? 지구 단위계획구역과 지구 단위계획 자,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본다. 자, 별표 칩니다. 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뭐 된다? 지구 단위계획. 두째 줄 있네. 밑줄 긋습니다.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계획 결정고시까지 된 거로 보는데 의지할 수 있대요. 밑줄 쫙 긋습니다. 별표 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거 받으시고요. 자, 그거만 한번 받을래요? 2번도 똑같단 말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면 이거 됐는 거 봅니다. 됐죠?
요거 중요하니까 좀 봐두시고요. 자, 여기 보실래요? 여기 볼래요? 주관경 개선 사업인데요. 여기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주관경 개선 사업하는 방식들이 있거든. 몇 개만 적어볼게요. 자, 스스로 계량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스스로 계량 방식. 저 뒤에 나올 겁니다. 스스로 계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 방식도 있습니다. 무슨 방식? 수용 방식도 있어요. 환지 방식도 있어요.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있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식이 있거든.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방식은 스스로 계량도 있고 수용도 있고 환지도 관리 처분 계획 네 가지 종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지역에 재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거를 스스로 계량하고 환지 방식은, 자, 이거는 뭐다? 2종 일반 주거지로 바꿔집니다. 2종 뭐다? 일반 주거지역으로 자동으로 바꿔집니다. 자, 수용 방식과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있어요. 이 수용 방식도 있고 관리 처분 계획 방식도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요거는 아파트 짓는 방식들이에요. 거의 다. 뭐를 짓는다? 아파트 짓는 방식은 뭐로 바꾼다? 3종으로 바꿔줍니다.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줍니다. 자, 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아파트 짓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아파트는 여기 나옵니까? 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에 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을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라 본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입체 환지라 씁니다. 이거는 평면 환지라 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 도시개발 평면 환지라고 들어봤죠? 평면 환지 환지 방식이고, 이거는 입체 환지예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입체 환지, 이거는 평면 환지. 그죠? 딱 맞으면 뭐다? 건물 안 지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평면 환지고, 건물 지어서 쓰면 뭐다? 입체 환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수용은 뭐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땅을 나중에 뭡니까? 분양할 수도 있고 아파트 지어서 분양할 수도 있잖아. 스스로 계량이 있는데, 자, 그러면 스스로 계량과 환지 방식은 2종 일반적으로까지 합니다. 이거는 2종 일반지구직으로 용도가 자동으로 바뀌고, 수용과 관리 처분은 3종 일반적으로 바뀐다. 그 밑에 4번 별표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썼습니다. 4번 별표. 여기 이제 문제지 많이 놉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구역의 지정 효과 있습니까? 주거환경 개선 구역을 해당 정비구로 지정고시 된 경우는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다음 지역을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의제하였다 이 뜻입니다. 뭐한다? 의제하였대요. 의제가 뭔지 알겠죠? 본다라고 돼 있잖아. 끝에 조문의 마지막에 뭐다? 본다, 간주한다가 나오면 의제항이라는 뜻입니다. 민법에서. 자, 그래서 되겠죠. 그래서 색깔이 있는 거 안에 보면, 자, 스스로 계량하는 방법 밑줄 긋습니다. 스스로 줄 긋고, 자, 계량하는 방법 줄 긋고, 환지 방법 줄 긋고. 여기 스스로 계량하는 방법과 환지 방식은 요거 방식으로 공사하면 뭐다?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이니까 수용 방식 밑줄 긋고 관리 처분 방식이 있습니까? 관리 처분 방법으로 이렇게 시행하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지금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면 힘드니까 그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 보시고, 자, 오른편에 안 가봅니다. 오른편은 큰 타이틀만 봅니다. 3번. 정말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다는 거. 요것도 큰 제목만 봐두세요.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비구역 아래 개발행위 제한이 있는데, 자, 허가 대상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습니까? 있죠.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만 밑줄고, 시장군수 허가사항 있죠. 시장군수 허가사항 뭐하고 똑같습니까? 예? 다 똑같죠. 다 똑같잖아. 그죠? 자, 그러면 시장 군수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정비구역 지정 후에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허가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자,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하기 후도 있고 전도 있어요. 만약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 동네 정비구역을 지정 후에 고시하면 허가를 할까요? 제한을 시켜버릴까요? 거의 제한시킬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전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요것만 허가를 해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죠? 요것만 제한해요. 제한. 맞다? 제한. 허가사항에서 요거는 제한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고 정비획을 짜고 있는 저희적입니다. 이는 방향 제시만 했습니다. 근데 아예 구역까지 지정 안 됐어요. 그럼 정비구역까지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여기 안에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이때는 제한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왜 그럴까요? 건물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지정되면 보상 문제가 발생되겠죠. 토지도 나눠지면 하나의 땅이 만약에 있습니다. 자, 500평이 있으면 이거 분할 100평씩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권리가 5개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500평 땅을 갖고 있었어요. 500평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 지역이 앞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 같으니까 이걸 자, 뭐합니까? 분할을 하는 거야. 뭐한다? 분할. 이 분할하는 거야. 원래는 갑 하나의 소유였잖아요. 그죠? 이걸 분할해서 갑 자기가 하나 가지고 이거 을하고 이걸 병, 그죠? 정 이렇게 되겠죠. 뭐 K 이렇게 나누면 소유권자가 많이 나타나니까 정비사업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때는 제한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정비구역 지정 후에 허가를 받으면 잘 안 내줘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건물의 건축이 있습니까? 그죠? 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할 수도 있겠죠? 자, 토지, 앞에 또 토지, 형질 변경, 자, 토석 채취, 되겠습니까? 그죠? 자, 토지 분할, 물건을 일일상 쌓아 놓는 일.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토지 분할한다든지 토지 형질 변경하는데 토지 분할을 토석 채취도 하겠죠. 그죠? 자,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은 뭐다? 허가를 받는데 허가 잘 안 내줍니다. 구역 지정한 이후에는 뭡니까? 이거 허가 내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이 지역이 재개발 사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거 다 보상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 되겠죠. 자, 이건 앞에 내용과 똑같으니까 뭐 다위아의 설이라 생각합니다.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병, 토석 채취, 토지물, 물건을 사는 행위 똑같아요. 자, 7번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 있습니까? 있죠. 요거는 밑으로 갑니다. 허가 예외라고 했습니까? 자, 허가 예외. 그죠? 자, 허가에는 자, 다음은 자, 위에 1회 불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1번이 뭡니까? 치해 복구 질환 수술 위한 응급조치 및 줄걷기 바랍니다. 응급조치.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 있습니까? 그 밖의 대통령으로 하는 정의를 밑으로 전부 다 땡겨 내려옵니다. 개발법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개발법하고 똑같아요. 개발법에서 봤을 거예요. 밑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 책에서 위에 넣었어요. 오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넘기지 말고 위에 7번에 있는 기역, 니은, 뒷거리를 미음을 허가 A 밑에 동그라미 입으로 밑으로 싹 당겨 놓으라고요. 화살표해가지고. 당겨놨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는요, 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의 경작을 위한 토지 연결 변경 뭡니까? 우리가 경작을 위해서 토지 연결 변경 할 수 있겠죠. 자, 토지 연결 변경 할 수 있잖아. 50cm 미만으로 성토할 수도 있잖아. 그죠? 형질이 성토, 절도, 정지 이런 거죠. 포장, 매립 이런 것을 우리가 형질 변경이라 썼습니다. 그럼 성토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뭐다? 그냥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거하고 미음의 관상용 중모의식제, 임시식제 줄 긋고 경작제, 임시식제는 제외된다. 요거 줄 거라 했습니다. 개발법과 똑같습니다. 뭐하고 똑같다? 개발법과 공통적 사항이니까 그거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봐두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자 하겠습니다.